트럼프가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심리는 요동치고 있죠.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아니면 지금 싸졌으니 더 사야 하나? 언젠가 다시 오를 텐데 그냥 버티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역사 속 수많은 투자자들이 반복했던 실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견해는 틀린다. 하락 차트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전략을 하지 않는다. 이 명언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지킨 투자자는 살아남았고 무시한 투자자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때 살아남은 투자자들은 리버모어의 원칙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버모어의 명언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고 우리가 이 하락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법, 오히려 기회를 잡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왜 대부분의 투자자는 손실을 짧게 가져가지 못하는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결국 다시 오른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노키아, 코닥, 리먼 브라더스. 절대 망할 리 없다던 기업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손실이 날 때 손절을 하지 않고 버팁니다. 왜? 행동경제학에서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금액의 이익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이 2배에서 3배 더 크다고 합니다. 즉, 10%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고 싶지만 퍼센트 손실이 나면 괜찮아,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리버모어는 단호하게 말했다. 손실은 짧게 가져가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라. 즉, 손실이 날 때는 즉각 정리하고 수익이 날 때는 오래 보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어긴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 사례.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자의 최후. 사례 1. 2008년 금융위기 AIG. 투자자들의 착각.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세계 최대 보험사 중 하나였던 AIG의 주가는 $70에서 $1 아래로 폭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AIG 같은 글로벌 기업이 망할 리 없어 라며 물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AIG 주식은 95% 이상 폭락. 수많은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음. 정부가 개입해 간신히 회생했지만 기존 주주들은 손실을 복구할 수 없었음. 만약 투자자들이 리버모어의 원칙을 따랐다면, 즉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미련 없이 손절했다면 이들은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전 적용법, 손실을 짧게 하는 법.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칙을 실제 투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라. 투자하기 전에 몇 퍼센트 손실이 나면 정리할 것인가? 를 정해야 합니다. 리버모어는 10% 손실이 나면 즉시 정리하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시장의 신호를 읽어라. 주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기술적 분석 차트와 펀더멘털 분석 기업 가치를 함께 고려하세요. 분할 매도 앤드 트레일링 스톱을 활용하라. 주가가 오를 때 언제 팔아야 할까? 리버모어는 수익이 날 때는 점진적으로 일부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트레일링 스톱을 활용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은 보유하고 일정 하락 시 자동 매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손실은 짧게 가져가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수익을 길게 가져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 리버모어는 단순히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원칙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손실을 피한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썼을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조급하게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10% 올랐어. 지금 팔아야 하나? 이제 떨어질 수도 있으니 이익을 확정하는 게 낫겠지. 그런데 정작 손실이 날 때는 버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손실은 크게, 수익은 작게라는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이익, 시연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익이 조금이라도 나면 조급하게 팔고 싶어 하지만 손실이 난 종목은 버티며 회복을 기대하는 심리적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리버모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종목을 사고 파는 빈도가 아니라 올바른 종목을 오래 보유할 때 벌 수 있다. 즉, 승리하는 투자자는 수익이 날 때 충분히 기다릴 줄 안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역사적 사례. 조급한 매도가 만든
최악의 실수. 사례 1. 애플 주식을 조급하게 판 투자자들.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이 창업한 애플은 1980년 12월에 기업 공개 IPO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애플의 공모가는 $22. IPO 이후 주가는 꾸준히 상승했고 많은 초기 투자자들이 꽤 올랐으니 이제 파야지 라며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애플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4년 기준 애플 주식은 17,000배 이상 상승, 초기 투자금 $1,000 약 130만 원과 $1,700만 약 220억 원가 되었습니다. 반면 중간에 조급하게 매도한 투자자들은 수익을 조금 챙겼을지 몰라도 억만장자가 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사례 2. 테슬라 주식을 파버린 투자자들. 2010년 테슬라는 IPO 당시 $17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투자자들은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까? 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그런데 2021년 테슬라 주가는 $1,200를 돌파했습니다. 단 11년 만에 70배 이상 상승, 초기 투자금 $1,000가 $7만 약 9천만 원로 증가.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배에서 3배 올랐을 때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폭등하는 걸 보며 후회했죠. 이것이 바로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강한 종목은 오래 보유할수록 더 큰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오래 가져가야 할까요? 리버모어는 강한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실전 적용법, 수익을 길게 가져갈 종목을 구별하는 법, 강한 추세를 따라라. 리버모어는 항상 추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더 오르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 떨어집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보라.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가, 독보적인 기술력,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가, 지속적인 매출앤드 이익 성장이 가능한가, 분할 매도 앤드 트레일링 스톱 활용.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한 번에 팔지 말고 분할 매도 전략을 사용하세요. 트레일링 스톱을 활용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보유하고 일정 하락 시 자동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조정과 장기 하락을 구별하라. 강한 종목이라면 단기 하락 후 다시 상승합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은 여러 차례 조정을 겪었지만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하지만 노키아, 코닥 같은 기업들은 한때 시장을 지배했지만 경쟁력을 잃고 몰락했습니다. 리버모어의 전략을 따르면 단순히 무조건 오래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할 종목을 선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그리고 만약 내가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리버모어의 세 번째 명언,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견해는 틀린다를 분석하겠습니다. 이 원칙은 투자에서 오만을 없애고 시장의 흐름을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았는지도 역사적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왜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가? 시장은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상승하면서 유동성이 축소되거나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거나.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왜? 확증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불편한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악재 뉴스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합리화하고 긍정적인 전망만 찾아보면서 결국 오를 거야 라고 믿습니다. 또한 자기 과신 over confidence, bias도 문제입니다. 나는 시장보다 더 잘 알아. 이 정도 조정은 문제없어. 곧 반등할 거야. 하지만 리버모어는 경고했습니다. 시장이 당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당신이 틀린 것이다. 시장은 항상 옳다. 투자자는 실수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역사적 사례. 시장을 무시한 투자자의 최후. 사례 1. 2022년 테크주 폭락, 언젠가 다시 오른다의 착각. 2021년 테슬라,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은 급등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제 주식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이 회사들은 혁신 기업이니까 영원히 성장할 거야. 하지만 2022년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52% 폭락, 엔비디아는 65% 폭락.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 뿐 다시 오를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버틴 투자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킨 투자자들은 시장 신호를 읽고 미리 빠져나갔습니다. 실전 적용법, 시장과 싸우지 않는 법. 당신이 틀릴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주가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시장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 분석이 맞더라도 시장이 반대로 가면 인정하라. 투자 시장은 논리적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설령 당신의 분석이 맞더라도 시장이 반대로 가면
시장이 맞는 것이다. 시장 신호를 읽는 연습을 하라. 이동평균선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위험 신호. 거래량 상승할 때 거래량이 적다면 반등이 약할 가능성 높음. VIX 변동성 지수 시장 공포가 높아지면 위험 신호. 손절 기준을 세우고 감정을 배제하라. 손실 10%가 나면 자동으로 손절한다. 시장 흐름이 내 예상과 다르면 전략을 재점검한다. 이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들은 살아남고 무시하는 투자자들은 사라진다.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하락 차트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전략을 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자들은 어떤 최악의 결과를 맞았을까요? 반대로 리버모어의 원칙을 따른 투자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생존율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하는가?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지금 더 사두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날 거야. 이 기업이 망할 리 없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그리고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를 합니다. 즉,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전략으로 더 큰 손실을 입을까요?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하락해도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틀렸어 라고 생각하며 버팁니다. 매몰 비용 효과도 문제입니다. 이미 1,000만 원을 넣었는데 지금 손절하면 다 날리는 거잖아. 버티자. 하지만 현실은 손실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리버모어는 경고했습니다. 하락하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다.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다.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당신은 무너진다. 그렇다면 이 원칙을 무시한 투자자들은 어떤 결과를 맞았을까요? 역사적 사례 물타기의 최악의 결과. 사례 1 2022년 루시드 앤드 코인베이스 폭락. 전기차 시장의 미래라 불렸던 루시드, 암호화폐 거래소의 강자 코인베이스. 한때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 두 기업은 2021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루시드 $58 2022년 7달러 88%, 코인베이스 $429 2022년 $31 92%. 그런데 하락이 시작되었을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어. 이제 오를 차례야. 대형 기관 투자자들도 샀단데 더 사야지.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려다 원금의 8,090%를 날린 투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리버모어의 원칙을 따랐다면,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하고 빠져나왔다면 더 큰 손실을 막고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루시드 코인베이스 투자자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리버모어의 전략을 실전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전 적용법,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법.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락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락하는 주식을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라. 싸졌으니까 더 사야지라는 생각은 투자자가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다.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모르는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신호를 냉정하게 분석하라. 주가가 하락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하락이 구조적인 문제인가? 일시적인 조정인가? 를 분석해야 한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졌는가? 경쟁력이 약화되었는가? 업황이 악화되었는가? 손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율을 높입니다. 리버모어는 손실이 10%를 넘기지 않도록 철저한 손절 기준을 지켰습니다. 하락장에서 대안을 찾아라. 시장이 하락할 때는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는 것도 전략이야. 또는 하락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자산금, 방어주, 배당주 등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 원칙을 지킨 투자자는 시장이 반등할 때 다시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물타기를 한 투자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는다. 오늘 우리는 리버모어의 3가지 핵심 원칙을 분석했습니다. 1. 손실은 짧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라. 손실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잘라내고 수익이 날 때는 조급하게 팔지 마라. 2. 시장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견해는 틀린다.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의 신호를 존중하라. 3. 하락장에서 물타기하지 마라. 평균 단가를 낮추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손실을 통제하라. 이 원칙을 실천하면 1년 후 당신의 투자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반대로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역사 속 실패한 투자자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은 하락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